안녕하세요. 오민정입니다. 지금 잠깐 시작하기 1분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지금 들어오실 분이 한 2분 정도 아직 들어오셨네요. 1분 정도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 저희가 시간 11시 정각이 되면 바로 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는 현재 전체에 들리지 않고 있고요. 제 목소리만 지금 현재 송출되고 있음을 인식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1시가 됐네요. 모두 다 약속 시간을 지켜줘서 제 시간에 지금 온라인 줌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다고 표시할 때 반짝이나 손을 흔들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얼굴을 찾아뵙고 심도 깊은 논의를 함께 나누고 싶었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앞서 안내 말씀도 드렸지만 온라인으로 줌으로 저희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 줌 화면 그대로 유튜브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참석하신 분들이 많은 의견을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다소 빠르게 진행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행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평택지속협 손우영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기조발제와 평택사례, 안동사례 발표를 함께 들으시고요. 여기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갖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칭 한국지속가능발전대학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협의회 손우영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손우영 인사 올립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지속대학 협의회 구성을 위한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대한 협력적 관계 구축과 지속대학이 확산되고 지속되어 SDS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속가능 목표와 이에 따른 이행 실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전문가와 실무 책임자분들이 고견을 나누며 공감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서로 얼굴도 보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오길 바라며 오늘 이 시간이 모두에게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협의회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회장님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분께서는 카메라를 향해 가볍게 손을 흔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미리 보내드린 계획서 순대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기조 발제를 해주실 이창원 교수님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평택 사례를 발표해 주실 우리 이응현 교수님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안동 사례를 발표해 주실 우리 반혜정 교수님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요. 네, 반갑습니다. 자, 좌담회를 주관해 주실 김덕일 부회장님께서는 제 옆으로 와주시겠어요? 손 한번. 네, 네. 나가주세요. 자, 전국지속협의 양준하 총장님 오셨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실게요. 네요. 네, 안녕하세요. 다음은 경기지속협의 유문종 운영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요. 다음은 경기지속협 박정민 사무처장님 오셨는데 지금 화면을 안 켜신 것 같아요. 일단 손을 흔든 걸로 치겠습니다. 자, 일찌감치 들어와 주셨습니다. 광명지속협 허기용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요. 네, 반갑습니다. 자, 다음은 원주지속협의 재현수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화면으로.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수원지속협 박종화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빛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박종화 국장님. 자, 다음은 안성지속협 박윤경 국장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다음은 과천지속협의 강희석 국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여주지속협 박민영 국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모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제안 같은 시간을 이따 좌담회 때 드릴 건데요. 음소거 요청을 딱 저희가 해드리게 되면 수락을 누르셔야 본인의 목소리가 전체에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언을 하실 때 화면에 수락을 누르시면 바로 음성이 전체에 들리게 되니까 그것 좀 원활하게 좀 해주시고요. 박정민 국장님 얼굴 보여주셨네요. 박정민 경기지속교 사무처장님이십니다. 네, 얼굴 보여주셨네요. 귀한 얼굴이십니다. 자, 그럼 바로 이창원 교수님의 SDG와 지속가능 발전대학의 역할에 대한 기조 발제가 있겠습니다. 이창원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이창훈입니다. 여기 여러 선배님들, 제 화면은 다 안 보이는데요. 어쨌든 지속가능 발전 운동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셨던 그 분들이 다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유문종 선배님, 그리고 우리 또 허기영 선배님, 그리고 양준하 총장님, 또 우리 박정민 처장님 등등 여러 이제 분들이 나와주셨고요. 그리고 또 교육운동과 관련해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는 원주의 재현수 우리 선생님, 그리고 또 우리 수원의 박종화 국장님 등등 여러분들이 보이시네요.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신 우리 그 반혜정 그 교수님, 그리고 이응영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미리 자료를 좀 배포는 했습니다. 그 19장짜리인데 굉장히 분량이 좀 많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의 내용들은 아마도 이제 그 이응영 교수님이 발표할 내용들과 많이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참조를 하시고요. 그 내용들은 주로 SDG, ESD 관련한 전 세계적인 동향들, 그리고 ESG, 그리고 SDG 교육이 갖고 있는 의미들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하게는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제를 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그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발전대학이 이제 5년이 되었죠. 나름 이제 부분적 성공을 거뒀더라고 자평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천은 지방정부의 전략, 대학도시, 파트너십 협의회, 이니셔티브, 네트워크 간의 협력, 또 제도화 요소들과 결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속가능발전대학의 목표 수행이나 양질의 교육을 제약하는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요인들이 우리들의 역량과 대한민국의 법적, 제도적인 또 혹은 문화적인 제약 요인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SDG 교육과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결과로서 이 지방 수준에서 나타났던 새로운 정책, 규제, 관행, 사회, 경제 환경 조건의 개선과 새로운 어떤 이슈, 또 우선순위 변화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 혹은 SDG 교육의 새로운 도전과 응전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요, 그 페이지 14쪽일 겁니다. SDG 교육 연구 확산을 위한 점검이라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지속가능 발전 대학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DG 이행을 위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설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전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관점과 가치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 또 SDG의 수립과 이행을 위한 논의의 틀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의 문제, SDG 학습의 목적과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이제 그 구조들이 새롭게 기획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SDG 교육이 필요한지는 뭐 잘 아실 거예요. 이를테면 실천을 위한 전제가 결국은 아는 만큼 또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SDG를 교육하고 ESD를 잘 하는 것이 이제
SDG 이행 실천의 가장 전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SDG 이행을 위해서는 강의 교재라든지 학습 목표, 강의 개요, 학습 방법, 강의 준비 사항, 교육 프로그램 내용, 교육 결과물, 기대 효과 등에 대해서 사전에 좀 꼼꼼하게 기획되고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재정과 예산은 SDG 혹은 ESD 교육 시스템을 장기 지속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원 파트너십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재원을 확보하고 이 해당 재원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이 지속 가능 발전을 진전시키는 필수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을 그 성숙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ESD에 대한 좀 총체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거버넌스 차원, 교육과정 차원, 인적 역량 형성 차원, 시설과 운영 차원, 파트너십 차원 등 5가지 영역에 대한 촘촘한 계획 수립과 모니터링, 평가와 활용을 통한 개선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죠. 중앙정부는 혹은 지방정부는 규칙 메이커로서 필요에 따라서 관련된 제도를 개혁하고 재원을 확보하고 교육 홍보 개발 활동에 힘써야 하는데 사실은 좀 우리나라 상황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동아시아 차원에서 이 SDG 거버넌스가 잘 구축되어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이제 이 부분이 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6년 12월 달에 SDG 추진본부가 만들어졌고 실시지침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실시지침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SDG 추진을 위한 원탁회의가 구성되어 있죠. 물론 추진본부는 본부장이 총리입니다. 그리고 내각 장관과 외무장관이 부본부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장관들이 추진본부에 참여를 합니다. 원탁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어떤 이제 기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의 SDG 핵심은 지방창생과 SDG 미래도시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이제 정책이고, 이것을 위해서 ESD와 SDG 교육을 통해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쉽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이런 대응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이를테면 한국의 지속 가능 발전은 1987년으로부터 33년이 지난 지금도 잘 이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지속 가능 발전 KSDG 이제 위원장을 맡았던 우리 문태원 선생님 말씀이십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지속 가능 발전 기본법, 범부처적인 지속 가능 발전 위원회로의 회복은 현 정부의 국정 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회복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린 뉴딜을 추진하면서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비전, 이행 전략, 이행 체제의 바탕이 될 이 법제 조직, 거버넌스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이거는 한국 지속 가능 발전 학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KSDG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 학회장님이나 여러 시장님들의 이야기를 반영한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KSDG 이행을 지휘하고 부서 간 정책 조정을 하는 기구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있는 그런 차원이다. 어쨌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어떤 상을 정부가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근데 문제는 한국이 이렇게 잘 안착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정부 탓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일감은 객관에서 찾고 원인은 주체에서 찾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의 이행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역량, 사업 방식, 내용, 전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안했던 지속가능발전 교육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2가지 차원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SDG 주류화입니다.
사실 주류화란 말은 이제 많이 쓰고는 있지만 정확한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는데요. 말씀드리면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그룹의 각종 계획이나 전략, 방침, 개별 시책의 책정이나 개정, 실시에 있어서 SDG 달성을 향한 공헌이라는 관점을 도입해서 그 요소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주류화라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현지화입니다. 이건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국가와 도시의 역사와 문화, 맥락을 고려한 이행 실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이제 현지화인 거죠. 자, 그렇다면 현재 한국 상황이 이제 유럽이나 일본이나 또 동아시아 여러 국가의 상황과 좀 다른 상황이라고 한다면 전략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이런 어려운 상황들 타개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전략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SDG의 대중화 전략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진지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상향식 전략은 지역의 독특한 맥락과 자원, 도전 기회를 활용하고 고려하는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전략을 통해서 SDG의 대중화와 확산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속가능 발전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의미를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ESD와 SDG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정보 공유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거고요. ESD, SDG 교육 활동 현장 반영을 지원하는 기능들, ESD, SDG 교육의 전국적 활동 형성을 만들게 하는 기능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고, SDG, ESD, 인적 개발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네트워크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의지만 있다고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또 누군가 혼자서 주도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네트워크가 필요한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점검 영역들이 있는데 이 점검 영역들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분과 학문 간의 연계, 국내 네트워크 간의 연계,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커리큘럼의 혁신과 개발, 체계적 교육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접근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보완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지속가능 발전 네트워크를 준비하는 것은 ESD, SDG에 대한 총체적 시스템을 접근하고 있는 ESD 그리고 SDG 교육 리더들과 좀 상의와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 어, 이 지속급 차원에서 논의들을 좀 모아보고 그리고 누군가 지도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갖고 있는 지혜와 힘을 모아서 위기 현재 상황들을 타개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계속 좀 사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뒷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그 우리가 네트워크 구축의 내용과 의미들 설명해야 되는데 좀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좀 참조해 주시고 이따 토론 때 제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있어요.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지속가능 발전대학 네트워크 구축 논의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한 특수한 상황과 여건, 문화, 주체, 역량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무엇보다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주체의 확보, 그리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결국은 SDG의 가치와 지형을 교육과 연결시켜서 확산하는 것이고 지속협의 중심이 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성장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내용과 이제 지향들 그리고 추진의 원칙과 방향은 이따 토론의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창원 교수님의 기조 발제가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말씀을 하시려다 보니까 좀 시간이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따 좌담의 시간에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평택 사례 발표로 해서 저희 이응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고, 뿐만이 아니라 평택시 지속가능발전대학의 지도교수를 정 교수님과 함께 맡아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저는 지역에 있는 대학인 평택대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시민교육일 수 있는데요. 이 시민교육에서 SDG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와 그다음에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평택대학교는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교육을 위해서 협력하고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평택시 지속가능발전대학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지속가능발전대학은 나름대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업의 명칭과 목적, 그 다음에 사업을 실현하게 되는 배경을 갖고 사업의 내용 및 추진 방법을 구체적으로 구성을 하여서 추진을 갖다가 교육을 실천하고 있고, 이 실천을 위해서 참여하는 그룹들, 그 다음에 그룹의 역할들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추진 성과와 파급 효과를 갖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지속가능발전대학이 좀 더 나은 교육 과정을 갖고 차별성을 갖고 교육을 하고자 이런 목표를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지속가능발전대학은 어쨌든 협력체계를 구축을 해서 SDG 교육을 실천하는 것이고요. 사업명은 평택시 지속가능발전대학입니다. 교육이다 보니까 교육 모델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행정과 시민사회, 기업, 지역 대학의 거버넌스, 파트너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속가능발전대학을 통해서 지역의 인재를 발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고, SDG에 대한 세부 목표 도출을 통해서 지표개발 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저희 지속가능발전대학은 제일 밑에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SDG의 실천 기반을 마련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SDG의 인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지역에서 SDG 실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진화된 SDG 교육 모델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게 된 배경을 갖고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평택시 지속가능발전대학의 교육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호프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이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SDG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호프 교육이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공동체의 주인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참여적 권한이임 교육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 열심히 참여를 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고,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위해서 지속협도 물론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를 성실하게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지역 대학도 이 지속가능 발전 대학의 참여적 권한임을 받아서 주인의식을 갖고 교육을 실천해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주인의식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에 열심히 참여해야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대학의 운영 체계입니다. 결국은 평택 시민의 SDG 역량 강화를 위한 SDG 선도 시민대학이라는 비전을 갖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체계 구축과 실행을 위한 차별화된 SDG 역량 강화 교육이다라고 볼 수 있고, 추진 전략은 협력 교육이며 소통 교육이고 전문 교육이고 실천 교육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 과제의 교육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에 따라서 민관의 거버넌스 역량과 민관의 소통 역량, 민관의 SDG 역량, 민관의 실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발전대학의 평택시 지속가능발전대학의 교육의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평택의 거버넌스 토대를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SDG 역량 강화 교육 사업이며 SDG 2의 확산과 시민 참여형, 민간 참여형 SDG 지표 개발과 실천 교육이라고 볼 수 있고, 결국은 양질의 교육을 위한 교과위원회 구성과 혁신 교육을 통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음으로 해서 양질의 교육을 위한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방향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열거를 해놨는데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평택시 지속가능발전대학은 나름대로 체계를 갖추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협력적인 계획과 이거의 실천과 이것에 대한 어떤 평가와 모니터링,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환류에 따른 실천, 액션, 공유, 확산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과정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은 협의되고 논의되는 내용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평택시 지속가능발전대학을 위해서 저희 그 협의 회장 구조도 사실은 바꾸었습니다. 공동회장단으로 구성이 되어서 상임회장뿐만이 아니라 행정, 학계, 시민사회, 여성, 재계 분야에서도 참여를 하셔서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공동회장단으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평택시 지속가능발전대학의 좀 더 체계적인 교육과 어떤 주인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참여적 권한이임 교육을 실천하고자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교육의 교육 과정에 차별화된 교육 과정 개발을 위해서 교육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는 특히나 지역의 대학 교수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역의 실천가들도 참여를 하게 되어서 교육 과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속대학의 기획회의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 대학과 행정, 중간조직, 기업, 시민사회단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갖다가 체계적으로 역할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택시의 지속가능발전 대학은 강조했던 듯이 호프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주인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참여적 권한이임 교육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조례제정이나 그 다음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위상을 강화시키고 민관의 SDG 지표개발 역량을 강화시켜서 이 지역에서 결국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의 혁신을 가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지역형 SDG 교육의 타 지역 공유 및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지속가능발전대학의 나름대로의 차별성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교육 진행 사진들과 그 다음에 교육을 위한 협력 체계들의 사진들을 보고 있고 이렇게 수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의 목적은 결국은 SDG 지속가능 에 대한 교육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 사회 가치를 실현하고 그 중심에는 SDG를 중심으로 갖고 SDG의 철학을 공유하고 확산해서 실천하게끔 하는, 그래서 지역에서의 SDG가 지속가능 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기본 토대 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기는 하지만 평택이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서 좀 더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 지속가능 체계를 구축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교육의 거버넌스가 될 수 있도록 좀 상의하시고 그다음에 논의하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응현 교수님, 평택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우리 이창 교수님과 이응현 교수님의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안동대학교에 잠시만요. 저희가 공유를 잠시 해제할게요. 네, 됐습니다. 네, 우리 안동대학교의 반혜정 교수님,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열렸으면 먼 길을 아주 걸음하실 뻔했는데요. 자, 우리 반혜정 교수님의 안동 사례 발표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동대학교 반혜정입니다.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동 지속대학 사례를 발표해달라는 말씀을 듣고 사실은 뭐 우리 지역의 대학을 높게 평가해 주시나 보다 해서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기도 했는데 앞서 발표하신 평택 사례처럼 그렇게 훌륭하게 잘하고 있을까라는 부족한 점이 많은데 부끄럽다는 생각도 조금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건 기회를 주셨으니 그림 위주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자료는 어떻게 보고들 계시나요? 예. 다음.
예, 안동지속협은요, 상대적으로 역사가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016년도에 전국대회를 개최하면서 그 소중한 경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깨우치고 배우게 된 계기가 되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이 지역이 굉장히 보수적이기도 하고 또 그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내기에 다소 척박한 환경이 아닐까라는 고민 끝에 우리를 변화의 세상으로 유도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교육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지속가능발전 시민대학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리고 지속대학의 목표는 유일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대 형성이었죠. 우리 지역민들이 아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당시에는 많으셨기 때문에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을 하는 유일한 목표가 있었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생각하고 배우게 된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양성하기를 기대하면서 시민대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한 기수별로 교육 기간은 한 16주 정도로 진행을 했고요. 간단하게 교육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일 먼저 이제 그 지속가능 발전 개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인지 알게 해드려야 했고 조금씩 익숙하고 친숙함을 느끼면서 관심을 점점 가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 중에 선진지죠. 타 지역의 사례를 직접 견학해서 보고 배우는 과정을 꼭 포함을 시키고자 했습니다. 아까 재현수 국장님 보이셨는데요. 원주 지역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었죠. 실제 우리 지역민들이 한번 타 지역을 방문을 하고 돌아오면 눈빛이 반짝반짝해지시더라고요. 결연한 의지를 다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관심도가 조금 높아지게 되면 SDG 그 아젠다별로 세부적인 내용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러면 어떤 고민을 해야 할까라는 그런 시간들도 함께 나누었었고요. 우리 그 시민대학의 가장 그 클라이막스는요, 결국은 보고 배운 것들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수료가 끝나기 전에 실천한 사례를 발표를 하도록 제가 강요를 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요. 이 숙제 때문에 학교 다니고 싶지 않다라는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약 60여 명의 그 기수를 한꺼번에 움직이기가 조금 쉽지 않았기 때문에 팀별 과제로 해서 한 4개의 팀으로 구성을 해서 팀별로 과제를 고민을 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16주가 지나기 전에 꼭 실천한 결과를 마지막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뭐 싫다고 하시더니 꼬박꼬박 이제 수료 기간이 다가오니 결국에는 다음 보시는 화면처럼 평균 연령이 뭐 그렇게 어린 연령도 아닌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든지 간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발표해 주시는 모습에 또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실천 과제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안동 그 시민대학에는요 입학하는 분들이 다 수료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일부 누락분을 제외하고 대략 평균적으로 기수별로 한 55명 정도가 수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요. 그래서 지금 7기까지 수료를 했는데 약 360명 정도, 360명 정도의 수료생이 배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그래서 뭐 매주 수업 시간에 빼곡히 앉아서 공부를 했고요. 남의 동네도 구경을 하고요. 또 우리 동네에 적절히 봉사해야 될 기회가 있으면 봉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료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그 시민분들이
그 재학 중에는 그 과정이 진행될 때는 아주 그 결집력도 있으시고 소속감도 있으시고 열정이 대단한데 아무래도 이제 수료를 하게 되면 그런 열정이 조금 소원해질까 하는 그 걱정 때문에 총동창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지속대학을 수료하는 분들이 총동창회 구성원으로서 그 재학 중에 미처 실천하지 못했던 그런 그 과제들을 확장을 해서 실제 뭐 안동보건소랑 이렇게 협력해서 폐의약품 수거를 한다든지 또는 요즘 플라스틱 뭐 이 문제가 많으니까요. 아이스팩을 재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실제 지역민들하고 함께 이렇게 캠페인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분명히 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믿었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민대학이 사실은 안동의 경우에도 아주 어렵게 만들어졌고 지금도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런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이 교육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확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 확보에 대한 당위성이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자 하는 변화의 동기를 스스로 찾는 그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교육의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시민분들에게도 늘 각자의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늘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뭐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사실은 시민들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부터 달라진다라는 메시지도 전달을 하고자 했고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이제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에 그 마스크를 이렇게 쓰는 것을 보면 나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같이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이타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소위 이기적인 이타주의를 통해서 긍정적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내용도 제가 강연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달하려고 애쓰고 우리의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늘 강조하고는 있는데요. 다음. 그냥 막연하게 뭐 감성과 공감을 바탕으로 그 행동하는 시민들, 그죠? 관심과 참여를 강조하면서 집단 지성의 힘으로 우리 지역을 변화시켜 가자고 막연하게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역시 제도적으로 그다음에 재정적으로 지원이 되는 경우에 지속 가능한 발전이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사실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심포지엄을 통해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된다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서도 뭔가 움직이려는 노력을 하는 많은 시민들이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이렇게 참여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회장 김덕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비대면 심포지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한국지속가능발전대학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심포지엄으로 우리가 명확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부터 광역 단위, 그다음에 시군 단위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모아서 아까 좀 전에 말씀을 주셨던 안혜정 교수님, 이윤 교수님의 지역 사례 그리고 이창환 교수님의 지속가능발전대학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전체적인 얘기들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가능하면 내년에는 전국 단위에서 지속가능발전대학이 좀 더 우리 그 전국 지속협회에 확산되고 이런 확산을 통해서 우리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이행 체계를 훨씬 더 앞당겨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역할을 하자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많지 않은데 한 9분 정도가 지금 얘기를 하셔야 돼서 여러분들에게 3분 정도씩밖에는 시간을 못 드리는 거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발표자분들에게 주실
질의나 이런 부분들은 의견을 먼저 주시고 나서 나중에 질의를 전체적으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박정민 처장님이 바로 좀 약속이 있으신 것 같아서 순서는 우리 경기지속협 박정민 처장님부터 좀 의견을 듣고 그리고 양준하 그 총장님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기지속협 사무처장이신 박정민 사무처장님 지속가능발전대학을 구성하고 준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의견 또 제안 이런 거 있으면 얘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지속협 사무처장 박정민입니다. 좀 제가 일정상 돼서 앞쪽에 좀 하게 됐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평택 지속가능발전대학이 지금 5년차 되면서 그 전국적으로 실제 이제 확산되는 역할들을 했고 그 속에서 그 아까 얘기하셨던 주인의식 기반으로 실천 활동들도 같이 하면서 제도와 뭐 이런 방안들을 굉장히 좀 확산해 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천 여주, 뭐 김포 뭐 이렇게 해서 경기 지역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로 접근을 했었고 뭐 교육과정 관련해서 실제 이제 개발하려는 노력들도 그간에 좀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오늘의 계기로 이런 네트워크들 속에서 저희가 굉장히 좀 취약했던 어떤 그 역량교육이라는 관점에서의 지평들도 조금 넓혀 나갈 수 있고 또 그 글로벌 시민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그 세계 시민교육과 결합한 그 교육부가 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교육, 뭐 교사 연수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과 과정 속에 또 녹여내는 이런 것들도 조금 같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다양한 그룹들이 좀 활동들을 결합해서 평택 같은 경우에 좀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전국 확산, 경기 측면에서 조금 확산되기 위한 노력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그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경기 지역에서 실무자 교육 기반 내용들을 좀 재편할 필요가 있다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중심적인 내용들의 기둥들을 잘 이용해서 교과 과정들을 좀 만들어내서 실무자 역량 강화의 틀거리들을 좀 만들어 나가면서 전국의 실무자들과 또 참여자 위원님들 그런 역량들을 좀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방법들도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가치나 이런 것들을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경기 지역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정민 처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가 시민들에게 인식 제고뿐만 아니라 우리 지속협 위원들 특히 이제 우리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지속가능발전대학이 좀 역할을 또 좀 이렇게 좀 구체화해서 고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그리고 글로벌 세계 시민교육의 이런 내용들하고 좀 결합시킬 수 있는 여지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아무튼 경기도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우리 32개시군 모두의 이런 지속가능발전 교육에 대한 고민들이 확장하도록 하는 내년이 됐으면 이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이어서 전국지속협 양준하 사무총장님 말씀 좀 들어볼까 합니다. 양준하 사무총장님. 네. 네네. 잘 들립니다. 아무튼 반가운 분들이 많이 얼굴이 보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귀중한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속가능발전 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지역 지속협들의 대표 사업들로 하고 있는 지역이 꽤 됩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에도 한 20여 곳 정도 광역에서도 광역 도시들 중심으로 해서 반절 정도는 지속가능발전 대학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 거점 도시들에서도 많이 위원교육 플러스 시민교육 수단으로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속가능발전 대학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조 발제해 주신 이창환 박사님이 지속가능발전 대학 네트워크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게 이제 SDGs가 주류화되고 현지화하는 진지로 기능했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 해주셨는데 정말 동의합니다. 뭐 교육 없이 어떤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평택이 그 이용훈 교수님 발표해 주셨듯이 굉장히 의미와 이거 체계성을 잘 담아가지고 오늘 발표도 해주셨고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협력 구조도 잘 만들어가지고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평택의 사례 유심히 잘 봤고요. 안동도 제가 이제 교육을 한두 번 이렇게 이제 커리큘럼에 그 강사로 이렇게 참여를 해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안동이 그 협의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 뭐 운영비가 안정적으로 지급되는 상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지속협들이 대표 사업들로 아니면 필수 사업으로 지속가능 발전 대학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발제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그 속에서 그러니까 이창원 박사님은 지금 지속가능 발전 대학 네트워크를 말씀하셨고요. 지금 한국 지속가능 발전 학회가 최근에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뭐 링크 사업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 그리고 산학협력단 중심으로 그 그린 캠퍼스 협의회가 지속가능 발전 대학 협의회로 이렇게 명칭을 바꿔가지고 활동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대학별 센터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거 이제 발제해 주신 교수님들이나 여기에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다들 이해하고 계시는데 그들과의 협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속에서 지속가능 발전 대학 네트워크는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고민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협의회를 발족하자 이렇게 하는 그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렇지만 지금 아까 초기 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광역과 기초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 대학들의 프로그램을 안정화시키고 커리큘럼의 내용을 충분히 더 튼튼히 하고 서로 공유하고 이거 진행하는 실무적인 역량들을 돕기 위한 네트워크는 시급하게 꼭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 뒤에 또 토론을 해주시겠지만 우리 그 교육위원장님과 허기용 운영위원장님하고 이제 상의를 좀 사전에 좀 했는데 지금 전국협의회 네트워크로 지속가능 발전 대학 네트워크가 약간 독립적으로 이렇게 운영되면 어떨까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저의 의견은 이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진아 총장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전국 단위 상황을 가장 객관적으로 꿰뚫고 있는 계시분이기 때문에 고민은 훨씬 더 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고민하셨던 것들이 먼저 준비했던 여러분들과 함께 내년에 실천적으로 좀 첫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역할들을 많이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 광역 단위에 한번 보시겠는데요. 경기 지속협 운영위원장이신 유문종 운영위원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주시겠어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 발표 잘 듣고 토론 잘 들었습니다. 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결론적인 얘기만 몇 가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지속가능 발전 대학이라고 하는 우리 그 지속협 활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여러 곳에서 진전이 되는 것 같아서 많이 반갑고요.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이 심포지엄이 그 지속가능 발전 대학 협의회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되었다면 몇 가지는 반드시 좀 검토도 하고 또 앞으로 토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지속가능 발전 대학의 평택이나 안동의 좋은 사례들이
지역 활동에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지역으로도 많이 확산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이 그 협의회 구성과 관련돼서는 그 좀 전에 양 총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우리 그 지역 지속협 기초든 광역이든 아니면 전국협의회든 포함해서 우리가 진행되어 왔던 교육 사업에 대한 좀 성찰과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가능 발전 학회도 만들었으니까 학회 차원에서 아니면 이 대학협의회를 준비하는 주체들 차원에서라도 그동안 한 20년 정도 우리의 교육 활동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새로운 도약과 모색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그 지속가능 발전 대학 협의회 좀 명칭에서도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이 명칭이 맞는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좀 더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시민 교육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민 실천을 담보해 나가는 이런 거라면 그 아주 학문성도 있지만 저는 지역성이나 실천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명칭 앞에 지속가능 발전 뭐 시민대학 협의회라든지 뭔가 좀 우리가 지속협에서 하려고 하는 교육 활동의 방향, 목표가 좀 명확히 들어가야지만 이게 좀 동의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봤고요. 어쨌든 뭐 현재 진행하는 초기 단계니까 뭐 이게 전국적인 협의회를 만들고 그러려면 최소한 그래도 지역에서 한 20-30개 지역에서 이런 시민대학 협의회, 뭐 지속가능 발전 프로그램들을 정기적으로 또 심층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어야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함께 하면서 협의체 구성들이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이거를 실천적으로 이제 바로 준비해 나갈 때 그 엄모튼 20년간의 예전에 우리가 의제라고 얘기했던 시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좀 내용들을 성찰을 해봐야 되겠다는 측면, 그 다음에 교육의 목적이 명확화되기 위한 명칭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좀 더 확산하기 위한 고민, 이런 영역들이 우리가 나중에 협의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반드시 선제적으로 좀 고민될 영역이겠다 이렇게 얘기 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어서 그 전국 운영위원장 맡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광명지속협의 사무처장님이신 허기영 사무처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기영 처장님. 네, 됐습니다. 처장님.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들립니다. 세 분 발제 잘 들었고요. 저는 그 지속가능 발전 대학 협의회 구성과 관련돼서 우리 오민정 국장님한테도 좀 잠깐 얘기를 들어서 그 흐름과 구성하려고 하는 목적성과 관련된 것들은 동의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그 지속가능 발전 지속가능 발전 대학 협의회가 갖고 있는 사실 구체적으로 이후에 논의가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갖고 있는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갖고 있는 대학의 기능이 갖고 있는 기능은 뭐냐, 이런 게 정체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대학협의회가 구성이 될 경우에 이제 전국협의회 차원에서 생각하면 잠깐 뭐 서두에 우리 양진호 총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있는 교육위원회도 있고 실제로 전국 단위로 논의하고 있는 교육 커리에 대한 논의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일정 부분의 업무적 협의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한다고 생각이 들면 전국적 확산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전국협의와 또 긴밀한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문정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중에서 이 명칭의 고민도 사실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명칭의 고민 중에서는 특히 이제 일반 대학과 지속가능 발전 대학의 이 혼돈성, 이 혼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리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속가능 발전 대학 협의회가 갖고 있는 기능에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이창원 교수님께 다 얘기하신 거 한 4가지 정도 얘기하신 것 같고, 교육과 관련돼 있는 정보 공유라든가 아니면 지역에서 활동을
강화시킨다 수 있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이 교육을 통해서 시민인식을 확산시키는 거, 이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지네. 또 한 측은 그 교육 과정을 통해서 실천 과정으로 연결되면서 이게 어떻게 그럼 우리가 가려고 하는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수립하고 거기에 갖고 있는 지표를 개발해내고 실천 과정을 개발해내고 그 개발된 실천 지표들을 통해서 사실 그 지역의 지표들을 설정하고 이런 과정의 활류적인 기능들도 꽤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담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지속가능 발전 저희도 그 광명에서 진행을 해봤는데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광명이 얼마 전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수립하고 비전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속가능 발전 대학이라고 하는 커리큘럼을 통해서 계속 시민교육을 하고 인식 확산을 하는 이후에 목표 수립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그분들이 역할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분들의 인식을 통해서 사실 이제 향후에 실천 과제로 이제 진입할 수 있는 이 토대를 만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시민인식 확산의 가치에 대한 확산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지역에서 지소기업들이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지역의 목표나 지표를 설정하는데 그 과정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그 연계를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 과정 속에서 라고 하는 지점들도 좀 고민을 같이 하면서 지속가능 발전 대학 협의회를 좀 구성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대학의 커리큘럼 문제가 되게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창원 박사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강의 커리큘럼하고 그다음에 이 교수학습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거는 뭐 현장도 있고 온라인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교재가 실제로 이렇게 각 지역별로 다 다르게 강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의 이제 표준화된 교재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발 문제도 되게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논의가 좀 집중화돼서 논의돼서 실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려면 커리큘럼 자체가 잘 이제 준비되고 그 내용을 잘 채우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핵심은 대학이 갖고 있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그 교육 프로그램 이것들을 잘 준비하는 게 훨씬 더 크게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학협의회에 갖고 있는 이 명칭이나 또는 구성이나 이 관련된 것은 좀 더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논의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향후에 그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전제를 두고 충분하게 같이 논의를 진행하면서 좀 준비해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허경 처장님 말씀만 들어도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문득 드네요. 아무튼 먼저 한 20여 곳에서 진행했던 다양한 사례들이 어떤 지속협의 이 조직을 강화시키고 또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인식을 지역 내에서 제고시키고 지역 내에서의 그 민민 간의 협력들을 강화시키는 이런 역할들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나름대로 전국 단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대학들의 커리큘럼들을 좀 더 표준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어서 강원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원주 지속협 재현수 사무국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수 사무국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말씀 잘 들립니다. 네, 재현수입니다. 발제해 주신 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도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평택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든가 특히 이제 지속가능 발전 대학 관련해서 이창원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셔서 저도 앞으로 좀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동의 우리 반혜정 교수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예, 뭐 양 총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안동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어떤 사회적 기반, 지역사회 기반을 만드는데 이 지속가능 발전 대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노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뵈서 반갑고요. 저는 원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핵심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뭐 SDGs의 지역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역사회에서 SDGs의 지역화라는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교육,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관련한 내용에 있어서 좀 성찰과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유문종 위원장님의 말씀에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SDGs의 지역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단계를 거쳐가게 될 텐데요. 저는 SDG 지역화의 단계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주류화, 내재화, 뭐 고도화 이런 단계를 거쳐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주류화나 내재화, 고도화의 단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저는 SDGs 이행을 위한 교육, 뭐 ESD 이런 것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서도 이 SDGs 이행을 위한 교육이나 혹은 이 ESD와 관련해서 크게 4가지의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저희가 좀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앞으로 많이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연대와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이런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커리큘럼도 말씀해 주시고 매뉴얼 같은 거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 컨텐츠가 상당히 좀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무엇보다도 성과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앞으로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관련한 SDGs 이행을 위한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실험과 도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일련의 과정에서 이 지속가능 발전 대학이 SDGs와 관련해서 지역사회나 어떤 시민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상당히 주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들, 지속가능 발전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그룹들의 협의체 이런 것들의 필요성은 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뭐 네트워크나 협의체를 많이 구축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하는 협의체, 성공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내용을 다룰 협의체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의 시간은 필요하겠다라는 측면들은 고려를 같이 해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 혹은 대학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지역에서 어떤 니즈가 있는지 그런 니즈를 기반으로 해서 실효성 있는 조직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몇 분이 명칭에 대한 지적도 해주셨는데 한 10년 전에 이 지속가능 발전 대학을 처음 만들려고 할 때 이 대학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에 대해서 법적 검토까지 거쳤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칭 문제도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어쨌든 지역적 실천 이런 것들을 감안하는 명칭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은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공감합니다. 최근에 이 전국적으로 환경교육이라든가 지속가능 발전 교육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논의들이 있고 제도의 개선들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길목에 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저희 협의회들이 지속가능 발전 대학에 대해서 고민하고 협의체를 구축을 해나가는 일련의 과정은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유의미하기 때문에 제 바람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실효성 있게 지역사회의 기반에 맞춰서 어떻게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특히 네트워크나 협의체는 그 기능이 좀 명확하고 잘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지만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재현수 사무국장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오래전부터 이런 고민들을 꾸준히 해왔었던 거에 대한 내용들이 소상하게 이렇게 잘 말씀을 주셨다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우리가 이런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제시했던 4가지의 과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명심하면서 좀 향후에 구축되는 과정들을 고민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제 경기도 지역 국장님들을 좀 모셔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지속협의 박종화 사무국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네. 네, 말씀 주시죠. 예, 수원의 박종화입니다. 네. 예. 그 세 분의 기조 발제하고 두 분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그 아까 이창원 박사님 말씀대로 평택이
지속가능 발전 대학을 아주 진지적으로 그 지역에서 하나의 모델을 집중하고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가는 거를 보면서 매우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뭐 감동적이라 그럴까요? 굉장히 좋은 인상과 열심히 하고 참 고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성공적 모델로 이렇게 더 확장되고 그 두 분의 우리 교수님하고 박사님이 집중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들을 봤을 때 되게 이제 수원에서 되게 참 좋아 보였습니다. 제가 이제 뭐 그 수원 얘기하고 그다음에 아까 저기 우리 교수님 이응영 교수님이 그 발제한 것 중에 그냥 사소한 건데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수원 얘기 조금 하고 이렇게 제가 사실 지속가능 발전 대학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제 그냥 개인적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기 이은영 교수님께서 이제 지속가능 발전 대학 사업의 목적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성공적인 교육 모델 개발하는 거 하고 또 그 참여 시민의 이제 거버넌스 인식, 그 인재 발굴, 또 세부 목표 돌출 및 지표 개발 능력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갖고 좋은 목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단지 지속가능 발전 대학에서의 지표 개발 능력 배양은 제 개인적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3년간 지표를 이렇게 다루어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은 우리 시민사회나 시민은 이행과제를 작성하고 만들고 또 모니터링하고 또 실천적 역량이나 실천적 적용을 위해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는 또 맞는 것 같고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표는 다른 방식으로 만들거나 관리를 해야지 저희가 이제 시민사회가 지표를 해석하고 코멘트하고 이런 거는 가능한데 지표를 개발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동안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동안 지속협이 지표를 개발하거나 지표를 만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시민사회가 지표를 만들거나 지표를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가라는 측면에서 약간 이제 회의적으로 생각이 좀 바뀌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뭐 다른 논의 구조에서 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목적 중에 하나가 역시 이제 우리 SG와 관련돼서 지속가능 발전 철학의 관점을 정립하는 것이 우리 최대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우리 지속가능 발전 가치 의식에 대한 정립 이것이 이제 첫째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아까 이제 발제를 보면서 들었고요. 수원 얘기로 이제 넘어오겠습니다. 사실 수원은 이제 지속가능 발전 대학이라는 명칭으로 교육을 한 적이 없고 개별 아젠다와 관련돼서 이렇게 양성 과정이나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제 해왔고요. 작년서부터는 아주대학교와 관련돼서 지속가능 발전 대학이라는 것을 논의를 좀 시작했는데 지금 아주대학교에서 8학기제라는 교육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 저희가 이제 SDG 이 툴을 가지고 의제를 가지고 지금 결합을 해서 저희가 멘토나 아젠다를 학생들하고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저희가 멘토가 되기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같이 이제 운영하고 올해가 이제 두 번째 해서 얼마 전에 8학기 이제 최종 보고에 이게 시상식을 합니다. 총장님까지 나와서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저희 이제 초기의 생각보다 우리 이 대학생들이 대단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8학기제에 참여하는 이 아이디어나 현실의 적용이나
이 학생분들의 이 창의력이 그래서 굉장히 이 사회의식이, 요새 학생들은 사회의식이 없다고 그러는 그런 오해가 있는데 사회의식이 굉장히 높고, 그래갖고 사실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거든요. 수원시는 이제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창안대회라는 것도 하는데, 행정에서 YMCA에다 위탁을 해갖고 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아주대학교 8학기제를 통해서 이제 뭘 느꼈냐면, 우리 현재 학생들이 그 지속가능 발전과 이렇게 결합을 했을 경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리 지속협보다 더 창의적이고 더 구체적이고 더 기술적이고 열정이 뭐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평택 지속협도 이제 평택대학교하고 같이 이렇게 지속가능 발전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우리 생각을 넘어서 학생들의 참여와 이 사람들의 열정과 이 창의력이 이게 대단한 걸 보고, 야, 이게 이제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원사례 저희가 이제 내년에도 좀 할 얘기인데요. 이걸 잘 이렇게 해보고 좀 이거를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모델화해서 저희 지속협 내부나 이제 외부에다가 이제 공유를 할 생각인데, 아무튼 좋은 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속협의 이제 지속가능 발전 대학이든 우리 이제 수원에서 하고 있는 8학기제든 이런 것들이 잘 좋은 모델들이 많이 발굴이 돼 갖고, 사실 저는 이제 원주 가서 많은 감동을 받고 와갖고 지현수 국장이 발표한 거 내용들 보면서 많이 감동을 받고 와서 각 지역에서의 모델들을 좀 이렇게 많이 모아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심포지움도 하고 토론도 하고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길게 해서 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박정 학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원은 또 수원 지속협 나름의 목표를 개발하고 지표를 만들고 모니터링을 하고 또 아주대학과의 거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경영화되어 있는 대학의 형태보다도 다양성에 대한 얘기들을 또 사례 중심으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협의를 만들고 이것을 전국화하는 과정에서 좀 도움될 만한 좋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이어서 안성지속협 박윤경 사무국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경 사무국장님. 네, 안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은 내용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서 많은 교수님들과 국장님들께서 좋은 의견 많이 주시기도 했고, 또 지역 여건상 지속가능 발전 대학에 대한 고민까지는 현재 접근하지 못한 상황이어가지고 저희는 안성 지역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성은 2019년부터 20년까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현재는 이제 보고서 집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작년하고 올해 4회에 걸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랑 관련된 시민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그 주제가 목표 수립 내용에 맞춘 것도 있기도 하고 대중적이지도 않아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확산시키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좀 고민하다가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임시총회를 통해서 지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 사업들을 조금 통합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신설하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그 지속가능발전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식을 확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상황이 저희 10여 년 전에 지방이제 20일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를 고민하던 때랑 여전히 비슷한 것 같아서 약간 씁쓸한 감이 좀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고민은 내년에 이제 초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 선표를 하면서 행정과 그 시민을 대상으로 어떻게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인식을 확산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많은데 여전히 지속가능 발전이란 개념이 좀 추상적인 부분이 많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생활과 그리고 안성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하는 활동들과 맞물려서 어떻게 친숙하게 이해시키고 접근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 방법론이 가장 지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택을 포함한 여러 지역 지속가능발전대학 커리큘럼을 좀 살짝 훑어봤는데 다 각각 특색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육 내용에 대한 것들이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뭐 대상을 달리하든 주제를 달리하든 저희가 몇 년 운영하다 보면은 이제 그 추진하는 내용이 다른 교육 내용과 차별성에서 곧 한계가 올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라고 하면 그 지속가능 발전 대학에서 다루어야 되는 주제나 방향 또는 운영상의 지속가능성을 좀 담보해 줄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것들을 좀 공유하고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논의 구조의 구성,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요. 앞으로 저희 지역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방향 수립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 안성지속협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윤 사무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속협 실무를 운영하고 있는 사무국장님들, 특히 우리 전국에 100여 개 되는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운영에서 지속가능발전 교육 또는 대학은 다양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수단으로서의 내용이 아니라 저 명확하게 지속협의 그 다양한 영역에 도움이 되는 방법, 그리고 시민사회나 전국화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좀 같이 고민할 영역들이다, 이렇게 제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어서 우리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 강희석 사무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석 사무국장님. 예,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과천 지속협의 사무국장이고요. 모든 분들의 그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저희 과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처음으로 지속가능 발전 대학을 처음으로 실시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 이창원 박사님 오셔서 강의해 주셨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저 과천 사례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 된 그 위원들이 과연 그 지속협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른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번 기회에 지속가능 발전 대학을 통해서 위원 교육을 한번 하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은 그 리플을 다룬 그 위원들의 내용을 보면 지속협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참 위원 시청만 했었는데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게 중심이 잡히는지를 좀 많이 알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협의회에 대한 도움이 좀 많이 되었다. 이제 그 위원으로서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강의 내용이 너무 좋고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달았습니다. 이번에 그 지속가능 발전 대학을 통해서 위원들로 하여금 SDG를 만들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그 강의였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과천은 그동안에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많았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이제 뭐 전체가 해상이 됐다가 다시 만들고 막 이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 힘들게 버티고 있지만, 그러면 이제 계속 이게 정치적으로 좀 흔들리는 것들을 계속 해야 되느냐, 이거를 종식을 좀 해야 되느냐, 저희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도 지금 변경하기 위한 노력 좀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버티는 힘이 되려면 저희가 앞으로 이제 그 지속적인 그 발전 대학을 통해서 그 위원의 역할이 좀 확실하게 중심이 되는 그런 위원들이 좀 많이 중심적으로 있다면 과연 이제 이렇게 정치적이나 이런 문제로 흔들리지 않고 많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만들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그런 생각을 이번에 가졌습니다. 평택을 보면 그동안의 지속가능 발전 대학으로 좀 제가 부러워하는데, 그 위원회 역량 강화를 통해서 평택이 그 지속적인 그 성과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은 아마 지속가능 발전 대학의 운영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그 협의회대로 전국적으로 확장이 돼서 지속가능 발전 대학으로 하여금 그 위원회 역할들이 모두 강화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과천시는 지속가능 발전 대학을 통해서 지속협을 새롭게 세워내고
또 이것이 시민들의 인식 확산까지도 연계되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이런 사례였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우리 여주 박민혁 사무장님 모셔서 마지막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희 여주시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에 그 여주 대학 지역에 있는 그 유일한 대학교인데요. 그 여주 대학교랑 같이 저희가 지속가능 발전 대학을 했고요. 올해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올해는 지속가능 발전 대학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거를 어떻게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한 차에 이렇게 또 평택 지속기업 오민정 국장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이런 네, 좋은 이제 말씀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내년에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네,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제 진행을 하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저희가 환경 분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많은 커리큘럼과 이런 인맥들이 있는데 경제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좀 많이 취약하고 경제와 지속 가능 발전을 어떻게 좀 같이 융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내년에도 저희가 좀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좀 새로운 커리큘럼을 만들 수 있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좀 계속해야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네, 이제 또 마지막이니까 빨리 마무리를 네,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지역에 지금 이제 막 사회적 경제, 마을, 뭐 그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막 그 도시재생 여러 가지가 다 뭉치다 보니까 이런저런 교육 그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이 지금 막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와 관련 그 대비해서 저희 그 지속가능 발전 대학이 어떤 좀 그 경쟁력과 그 시민분들에게 좀 더 이 필요성을 알릴 수 있게 좀 경쟁력 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계속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그 조언과 그 고언을 해주시면은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또 식사도 하셔야 되니까 제가 짧게 지금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혁 국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그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12시 반까지였는데 조금 이제 시간이 남아 있는데 우리 발제해 주신 이창환 교수님, 위원 교수님, 반혜준 교수님 얘기 마무리 한 1분씩 하면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먼저 멀리서 참여해 주고 계시는 안동 그 방혜정 교수님부터 우리 토론자들 얘기 들은 것까지 포함을 해서 못하신 말씀 있으면은 정말 많이 드리고 싶지만 1분 50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혜정 교수님 들어와 주시죠.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장시간 화상으로 대하기는 처음인데요. 사실 오늘 이 시간이 저한테는 되게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 지역의 지속협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속대학이 있지만 각각의 형태로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아까 일부 패널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안동, 물론 다른 지역들도 그런 지역들이 많겠지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 지역이.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앞서서 나서주시는 분들이 아주 열심히 그리고 어렵게 진행을 하고 있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외롭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좀 되는 것 같고 오늘을 시작으로 이런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이 위로받고 또 많이 배워서 조금씩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는 희망감, 기대감도 생기게 되었고요. 아울러 이 어려운 자리 진행해 주시는 우리 평택 지속협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한 번에 또 다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열심히 참여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방 교수님. 예, 그럼 이어서 우리 이은영 교수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택의 사례를 발표를 했는데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가면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지 방향성을 잡고 조금 더 진화하는 모습으로다가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한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신 것들이 대단히 저희 지속가능 발전 대학을 운영하는 데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사실은 전공자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참여를 하면서 몇 가지 조금 아쉬운 점도 있고 한데 좀 더 우리 전국에 있는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전국 지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 교육이 기반이 되는 실천이라고 볼 때에 지속가능 발전 대학이 좀 이렇게 협력하고 좋은 교육 과정과 모델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이행 체계를 구축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교육이 기반이 좀 됐으면 하고 싶고요. 앞으로 전국 지속협 광역부터 시도까지 해서 잘 협력해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여러분들 그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서로들 가지시고 해서 좋은 어떤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좋은 모델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지속적으로 또 다음에 또 상의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 교수님. 네. 앞장서 총태를 메고 가시는 우리 이창원 교수님, 네, 마무리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처음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말을 굉장히 빨리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 생각과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생각하는 ESD 혹은 SDG 교육에 대한 상과 역할들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이제 19페이지 정도 작성해서 나눠드렸던 글들을 이제 채워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들 우리 사무국하고 잘 논의해서 녹취를 한번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지역 차원에서 어떻게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잘 해낼 것인가, 또 그런 네트워크를 어떻게 잘 구축할 것인가. 그 전제는 지금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역사성, 성찰성, 그리고 주체의 를 세우는 문제, 그리고 협동과 연대성의 원칙에 기반해서 한번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들 감사하고요. 그리고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9분의 그 패널 분들 전국에서 정말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끝까지 좋은 의견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세 분의 그 발제자분들에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가 2020년 마무리하는 자리가 아니라 2021년도를 새롭게 준비하는 자리로 꼭 자리매김하도록 여러분들 다 함께 다시 신문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마이크는 우리 오민정 국장님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 좌장을 맡아주신 김덕일 부회장님과 이창원 교수님, 이응현 교수님, 그리고 반혜정 교수님께 반짝이 박수로 수고하셨다고 격려의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모두 마쳤는데요. 지금 현재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저희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까 첫 번째 한 18명까지 치솟았다가 지금 7분이 네, 그냥 나가시고 11명이 시청 중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유튜브가 잘 되면 우리 다 같이 유튜브 축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개최된 지속가능발전대학 협의회 구성에 대한 심포지엄이 열정적인 의견하고 제안을 바탕으로 우리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함께 논의하고 이행체계 구축에서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더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줌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가웠습니다. 추후 이 지속가능발전대학 협의회 구성에 대한 논의의 자리를 별도로 또 논의해서 전국과 경기와 함께 논의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가칭 한국지속가능발전대학 협의회 구성을 위한 심포지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